안녕하세요. 처자식도 몰라보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30대 여성입니다. 사실 아이도 있고 하니 어떻게든 참고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혼 소리가 오가는 와중에도 애는 못 준다 소리 한마디 없는 거 보니 누굴 닮아서인지 애한테 딱히 정이 없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 뭐, 남편이 절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지, 남편이 애를 잘 키울 것 같지도 않지. 이러면 뭐하러 같이 사나 싶대요. 그래서 남편과 완전히 갈라서기로 했죠. 사실 제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문제의식 발점은 어머님이에요. 하지만 어머님만 무조건 탓할 수도 없는 게 까놓고 말해서 제가 어머님이랑 사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남편이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였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남편이 중간에서 어머님에게 제 입장을 잘 설명해주고 그래주길 바랬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이지 저희 남편이 그렇게 귀가 얇은 사람인지도 몰랐고 그렇게 효심이 깊은 사람인 줄은 더더욱 상상도 못했네요. 그것도 자길 키워주지도 않은 어머니한테 말이에요. 처음 남편과 알게 된 건 친정아버지 일을 도와드리면서였습니다. 친정아버지는 포장용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시는데 직원은 총 5명으로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하지만 할아버지 때부터 하시던 사업이다 보니 해외에도 고객이 있을 만큼 소위 알짜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을 제가 물려받기를 말 그대로 학수고대했어요. 그런데 친정어머니께서는 대학원까지 가르쳐 놓은 딸이 대기업이나 전문직이 아닌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는 걸 절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정어머니 바람대로 국내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나름대로 그럭저럭 적응하며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살이 10kg 가까이 빠졌을 만큼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제 모습을 보고 그 누구보다 가장 충격을 받은 친정어머니께선 당장이라도 회사를 관두라 하시대요. 그리고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된 이후로 저는 조금씩 친정아버지 사업을 돕기 시작했지요. 친정아버지 사업장이라고 해서 제가 소위 얼굴만 삐쭉 내밀고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비록 직원 수가 많지는 않았어도 아버지나 다른 분들이 일하는데 누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친정아버지 귀에 딸 하나가 열아들보다 낫네 소리가 들려올 때면 제 어깨가 다 으쓱해졌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친정아버지를 돕다가 지금의 남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아버지가 거래하는 여러 회사 중 한 곳의 직원이었고 먼저 저에게 호감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친정아버지는 제가 일에 빠져서 연애도 안 하고 그러는 게 내심 걱정스러우셨던 모양이에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한번 만나보라며 제 등을 떠미셨으니까요. 남편과는 총 2년을 만났는데 만나는 동안 큰 사건 사고 없이 조용히 연애했어요. 그렇다 보니 언젠가부턴 당연히 남편과 제가 결혼하는 것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나 분위기에 저는 크게 불만은 없었습니다. 제 나이가 이미 30이 넘었었기에 남편과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또 알아가고 어쩌고 하는 그 과정이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지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럽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렇습니다만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를 붙들고 하소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남편이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사실은 연애 초반에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여름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기념품을 사게 되었는데 아버님 거, 어머님 거 각각 따로 사서 서로 다른 주소로 보내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혼이니 그런 건 생각도 못하고 왜 그렇게 보내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아차 싶은 표정을 잠깐 짓더니 두 분이 따로 사신다는 이야기를 하대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이 별거 중이시냐 아니면 요새 유행하는 조롱 같은 거냐고 농담처럼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중학생 때 두 분이 이혼을 하셨답니다. 어머님은 이후에 재혼을 하셨고 아버님 혼자서 남편을 키우셨다고요.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여러 가지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이혼을 한다면 대부분 엄마가 아이를 맡던데 어째서 아버님이 남편을 키우게 되셨을까 하는 의아함도 있었고 그 와중에 어머님은 재혼을 하시고 아버님은 안 하셨다는 것도 대단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혹시나 남편이 제가 너무 캐묻는다고 생각할까봐 궁금한 걸 다 물어볼 순 없어서 그랬구나 하고 넘겼네요. 그리고 이후로 남편과 연애하는 동안
종종 제가 남편에게 어머님하고 연락은 하고 지내는지, 관계는 어떤지 살짝살짝 물어보곤 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반은 단순한 호기심이었고,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로는 어쨌든 남편에겐 하나뿐인 어머니이시니 시어머니로 모셔야 하나 하는 궁금함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신경 쓸 거 없다며 저는 아버님한테만 잘하면 된답니다. 어머님은 이혼 후 한 번도 자기가 어떻게 자라는지 궁금해하신 적도 없고 달리 해주신 것도 없다면서요. 그래서 솔직히 시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해 크게 개의치는 않았어네요. 그리고 참고로 어머님이 안 계셔서인지 남편 쪽은 제사고 뭐고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엔 남편이 아버님 모시고 외식하고 백화점에서 옷 한 벌 사드리는 정도였더라고요. 하지만 사정이 어찌 되었건 간에 친정에서는 이혼 가정에서 자란 남편과 결혼하겠다 하니 소위 쌍수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친정어머니는 하나뿐인 딸인 제가 화목한 가정으로 시집가길 바라셨으니까요. 하지만 친정아버지께선 이미 당신이 다 뒷조사를 해봤다며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알고 보니 친정아버지는 제가 남편과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한 이후로 남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다니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일할 때는 어떤지,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는지와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꽤 괜찮은 평판이 들려왔다나요. 그래서 친정어머니의 반대가 있긴 했지만 비교적 쉽게 극복하고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고 난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을 맞닥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의 시작은 어머님의 등장이었지요. 진작부터 남편이 어머님하고 사이가 그다지 가깝지 않다고 이야기했었고 실제로 결혼 전에도 형식상 인사만 한 번 드렸을 뿐 그 어떤 교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쪼잔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심지어 어머님은 저희 결혼식에 축의금도 30만 원 하신 게 전부였어요. 아들인 남편한테 하다못해 뭐 필요한 거라도 있는지 한번 물어보신 적도 없고요. 그러니 남편이 말한 대로 남편과 어머님의 사이는 딱 그 정도구나 생각했지요. 그런데 막상 저희가 정말 부부가 되어 살림을 꾸리고 나니 자꾸만 연락을 해오기 시작하셨고 소위 시어머니 대접을 받고 싶어 하시대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그중 몇 가지 결정적인 것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혼하고 1년도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원래는 신혼을 2년 정도 즐기고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는데 계획보다 이른 임신을 했습니다. 친정부모님도 아버님도 남편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 모두가 얼마나 축하를 해줬는지 몰라요. 그리고 남편은 어머님한테도 제 임신 소식을 알렸더군요. 뭐 이거야? 어쨌든 남편에겐 하나뿐인 어머니셨으니 알리고 싶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굳이 비밀로 해야 하는 일도 아니니 기분이 나쁘고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어머님이 꺼내신 말씀이 황당했어요. 남편에게 문자 보내신 걸 우연찮게 보게 되었는데 제가 애를 낳고 나면 제 산후조리를 어머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한 건지 정말이냐며 너무 감사하단 답장을 몇 번이나 보내놨대요. 정작 당사자인 저랑은 상의 한마디 없이 어머님과 남편 둘이서 북치고 장구치고 어이가 없고 짜증이 나더군요. 하지만 솔직히 어쨌든 제가 남편 핸드폰을 몰래 본 상황이었잖아요. 그렇다 보니 따지고 들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말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온 신경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 좀 하자 해놓곤 솔직하게 제가 남편 핸드폰을 봤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그리고는 산후조리원 이야기는 나는 어머님께 도움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해주신데도 불편한 마당에 웬 어머님이냐고, 그리고 아버님하고 어머님 사이도 안 좋으신데 난 아버님 눈밖에 날 만한 행동은 하고 싶지 않다 했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좀 당황한 눈치로 일단은 알겠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덧붙이기를 사실 어머님이 먼저 뭘 해주시겠다고 하신 게 처음이라서 정말 기쁘기도 했고 감사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라도 어머님이 자기나 저를 챙겨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가슴이 벅찼다나요? 하지만 솔직히 제가 이혼 가정을 겪어보지 않아서인지 저는 남편의 기분을 전적으로 이해하긴 어려웠어요. 그저 어려서 못 받은 사랑과 관심을 이제라도 받는다 싶어서 감격을 했나 그렇게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남편 나이가 30대 중반으로 더 이상 부모님의 케어가 필요한 어린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좀 더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대요. 아무튼 남편더러 어쨌든 간에 산후조리 일은 당신이 나서서 없던 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내켜하진 않았지만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로 어머님과 저는 원래 가깝지도 않았지만 완전히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이제라도 당신이 당신 아들과 좀 가까워지려는데 며느리가 돼서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회방이나 놓고 있다며 저를 엄청나게 속 좁은 여자로 몰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이후로도 문자나 전화로 남편에게 제 흉을 보시더라고요. 그래도 여기까지도 제가 이해하려 했습니다. 왜냐면 남편이 알아서 걸러들을 거라고 생각했고, 한편으론 여자건 남자건 꼭 남의 험담을 하면서 사람을 사귀려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희 어머님도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인가 보다 생각하고 넘기려고 했지요. 그런데 작년에 어머님의 이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듣자 하니 어머님과 재혼했던 재혼 남성이 어머님 몰래 대출이며 뭐며 잔뜩 끌어다가 주식을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러다 써보지도 못한 돈 갚게 생겼다며 갈라서자고 하셨다나요. 그리고 이미 남자 쪽이 빈털털이었으니 따로 위자료니 뭐니 그런 건 하나도 받지 못하신 모양이었어요. 저는 내심 어머님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괜히 불편한 대화를 시작하고 싶진 않았기에 남편에게 따로 묻지는 않았지요. 그리고 그 무렵 남편도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지 안색이 좋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어머님에 관한 일이라면 말수를 더 아꼈던 것도 있네요. 그런데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남편이 저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대요. 남편은 저에게 어머님이 갈 곳이 마땅치 않아졌다며 걱정이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저도 하고 있었으니 이해 못할 것은 아니었지요. 그런데 남편이 제 눈치를 보더니 이제 슬슬 다시 아버님 사업장에도 나가봐야 할 거 아니냐고 저를 떠보더군요. 그리고 그것 또한 사실이었어요. 사실 사기업이면 임신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마음 편히 쉴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친정아버지뿐만 아니라 그간 같이 일한 직원들의 배려로 지금까지 휴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친정어머니께 육아를 부탁드리고 슬슬 복귀해야겠다는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남편이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어머님을 집으로 모시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이 아이도 봐주실 거고 대신 저희가 용돈을 좀 드리면 서로서로 도움이 되지 않겠냐면서요. 저는 단호하게 싫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리 얘기가 되어 있던 부분도 아니고 당장 자기 자식도 나 몰라라 하시던 분이 이제 와서 손녀를 챙기시겠냐고 내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그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어머님이 저렇게 거리로 나앉게 되든 말든 모른 척하라는 거냐입니다. 자기가 그래도 유일한 자식 아니냐면서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당신은 아들로 제대로 챙김도 못 받고 자라놓고 지금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건 제 알바가 아니지 않냐입니다. 자기가 괜찮다는데 왜 제가 그걸 따지냐고 자기랑 어머님 사이의 일이니 끼어들지 말라나요? 그리고 남편은 홧김에 내뱉은 말이라지만 저는 그 말에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우리가 부부인 만큼 남편이 겪는 고통 슬픔 모든 것이 제 것처럼 느껴졌는데 남편은 저더러 네가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 나온 거니까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저는 순간이지만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듯해서 저도 모르게 남편더러 어머님하고 살던지 나하고 살던지 한 명만 선택하란 소리를 해버렸지요.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유치하다면서 막말로 자기가 그냥 모시고 오면 저더러 어쩔 거냐대요. 그리고 그때부턴 저도 눈이 뒤집혔다고 해야 할지 그러기만 해보라고 당장에 이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가 이혼 가정에서 자란 거 뻔히 알면서 이혼을 들먹이냐고 저더러 생각 없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혼하게 되었어요. 기어이 남편이 어머님을 모시고 오겠다고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일을 그대로 아버님께 고했습니다. 솔직히 아버님이 나서서 상황을 어떻게 해주실 거란 기대는 없었지만 그래도 평소에 며느리라면 예쁘게 봐주셨던 분이고 손녀에 대한 애정도 크셨거든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한풀이 하듯 그간의 사정을 다 말씀드렸지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제 예상보다도 훨씬 크게 화를 내시더니 그래서 이혼할 거냐고 하시대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하고는 죽어도 못 산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당신도 제 마음을 이해한다면서 이혼하고 싶으면 하랍니다. 그리고 애는 어떻게 키울 거냐 하시길래 솔직히 저도 이제 곧 친정아버지 사업장으로 복귀를 할 거니 크게 걱정은 없다. 하지만 양육비는 받아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저랑 남편이 사는 아파트를 제 명의로 돌려주시겠답니다. 손녀 낳아준 고마움의 표시라고 생각하라면서요. 거절할까 생각도 했지만 솔직히 돈 앞에 장사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 한켠엔 남편에 대한 괘씸함도 있었고요. 그래서 냉큼 받았지요 뭐. 그렇게 남편도 모르게 아파트 명의가 제 명의로 변경되었고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서야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내 집에서 나가달라니까 콧방귀를 뀌면서 저더러 정신 나갔냐는 식이더군요. 그래서 아버님하고 통화해보라니까 안방에 들어가더니 얼마 안 돼서 고성이 오가는 눈치대요. 그리고는 씩씩대더니 자기는 못 나간다면서 버티고 있길래 그럼 그러라 했어요. 아파트야 팔아버리면 그만이라고요. 그리고는 제 짐하고 아이 짐 챙겨서 나왔습니다. 아파트는 바로 부동산에 내놓고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저희 친정에 찾아와 무릎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안 모셔올 거라면서 자기가 잠시 제정신이 아니었던 모양이라며 저더러 한 번만 이해해달래요. 그러면서 우리 애를 자기처럼 키울 수는 없는 거 아니냐면서 저더러 이혼가정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이혼가정 박사님 나셨네 싶어서 어이가 없었지요. 하지만 그렇게 쉽게 처자식 버리고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을 무슨 수로 용서를 하겠어요? 제가 됐다 그랬습니다. 지옥불구덩이에서도 처자식부터 구해낼 생각을 하는 사람하고 살아도 평생이 행복할지 어쩔지 알 수 없는 결혼 생활인데 남편의 밑바닥을 봐버린 기분이라 착잡할 뿐이에요.